이제 신비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뱃사공이 한 명이 있었는데 시타르타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뱃사공이면 계급도 낮아가지고 어떻게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테고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닐 텐데 얼굴만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어떤 지혜자보다 더욱더 지혜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이 뱃사공에게 청을 합니다. 내가 저기 도시로 건너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뱃삭이 없다. 왜냐면 시타르타는 사문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문은 재산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줄 거는 없고, 그런데 좀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좀 배를 태워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뱃사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뱃삭은 필요 없고 너가 미래에 나를 만났을 때 뭔가 갚게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나와의 우정을 나누는 것으로 좀 대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시타르타가 이제 이 속세의 공간인 도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도착한 시타르타는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거였냐면요, 아주 호화로운 가마에 어떠한 아리따운 여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 빨간 입술이 꼭 잘 익은 무화과처럼 이제 싱싱해 보였고요. 눈썹은 꼭 초승달처럼 반달을 이루고 있었고, 그 가녀린 목에서는 좀 여인의 향취가 풀풀 풍겨왔다고 해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좀 이제 꽃을 쫓는 벌처럼 그 여인의 가마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가마가 멈춰선 곳은요,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큰 집, 저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은 카마라라고 해서 그 일대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이제 그 저택의 문 앞에서 자꾸 서성거리니까 이 하인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 주인의 집에 웬 거지 한 명이 와가지고 계속 서성거리니까 수상했던 건데, 이제 카마라가 와가지고 용건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를 찾아온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카마라를 만나자마자 시타르타가 거짓골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배우러 왔다.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처음 보는 여자, 그것도 보통 여자도 아니고 그 일대에서 가장 가진 것이 많은 여자에게 그냥 진짜 거짓골을 하고 사랑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데, 또 한편으로는 카마라라는 기생이 시다르타에게 매력을 느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던 남자들은 전부 다 돈 자랑을 했거든요. 재물로만 자신이 살려고 했는데, 웬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달라네. 그러니까 색다른 맛인 거예요, 시다르타가. 그래서 원래 사람이 좀 색다른 것에 뭔가 매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마라도, 안녕하세요 교수님. 카마라도 이제 시타르타에게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시타르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카마라도 그걸 봤겠죠. 제가 좀 지금은 거짓골인데 좀 씻겨놓으면 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카마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마라가 아무리 이제 호감을 느꼈다 해도 지금 그 모습으로 바로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쟤의 좀 급을 나에게 맞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다르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돈이 아주 많아야 된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물어봐요.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벌면 되는 거죠? 이제 카마라가 직업을 알선을 합니다. 내가 아는 이제 카스밤이라는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 있는데 그에게 가가지고 좀 돈을 버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해가지고 시타르타가 졸지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카스밤이라는 상인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타르타는 뭐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돈이라는 걸 자기 손으로 써본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부잣집 도련님인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도련님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카스맘이라는 상인이 시타르타를 고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시타르타는 상인은 아니었어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다만 인간의 어떤 욕구를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굉장히 재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문으로서의 익힌 재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에게 마음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인이 보기에 아 얘가 당장은 장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나에게 좀 돈을 물어다 주겠구나 이런 생각에 시타르타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조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확실히 이 시타르타가 굉장히 배우는 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상인이 가르쳐주는 이 상인의 언어들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했고요. 그래서 돈을 상당 부분 이제 빠르게 물어다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그 카스바미가 보기에 시타르타에게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상술을 가르치고 상인으로서의 철학을 가르쳐도 시타르타가 상인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대표적이었냐면 하루는 시타르타가 이제 무역을 하려고 짐을 소들이나 뭐 물소에 잔뜩 싣고 먼 길을 떠납니다. 물건들을 잔뜩 싣고 저기 먼 마을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시타르타가 막상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 마을에 이미 다른 상인이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팔려던 거를 다 팔고 가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타르타는 그 마을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인 같았으면 아 내가 똥 밟았네 하고 이제 기름비는 아껴야지 하면서 얼른 돌아왔을 텐데 시타르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뭐였냐면 물소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왔던 상품들을 전부 다 내려요. 그리고 그거를 마을 잔치에 그냥 기부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거를 상인으로 보면 탕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장사를 하러 왔다가 졸지에 파티를 즐기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스바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근데 돈 벌어 오랬더니 자기가 준 물건을 그냥 다 퍼주고 왔어 사람들한테. 상인이 하면 가장 안 되는 짓을 하고 온 거죠. 미치고 장사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카스바미가 막 시타르타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 시타르타 그러다 한 푼도 없게 되신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갈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껏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요. 미치죠. 속이 아주 편하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 저는 3년 넘도록 무일푼으로 지내왔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사문으로 3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카스바미가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면 그거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살아와서 그런 겁니다. 뭐 그렇죠. 걸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식량을 얻어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타르타도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당신도 역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죠. 상인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그 받은 재산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상인이. 이 상인도 나름 말 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다시 반문을 합니다.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다른 사람의 것을 공공연히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상품을 제공해 주니까요. 시타르타가 다시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모두가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곧 생이니까요. 게다가 저의 공궁은 저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도둑처럼 찾아오는 공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스마미가 열이 받았던 거는 자기가 정론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시타르타도 정론으로 되받아쳤던 거죠. 그러니까 카스바미는 이 시점에서 시타르타를 포기하게 됩니다. 못난 자식처럼 이제 얘는 아무리 가도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다. 대신 돈만 잘 벌어다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타르타를 포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카마라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에게 선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자기라는 인간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그 소원대로 카마라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사랑을 하는 기술도 배우고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불쾌감이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인간에 대한 기술까지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이 카마라의 거의 부부처럼 지내죠. 정부라고 하죠.
기생의 그런 남편을 정부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쵸. 그래. 기생 오라버니지. 네. 아니 그게 그쵸. 아니고 네. 기둥서. 네. 기둥서방 기둥서. 뭐 기둥서방까지는 아니었던 게 사실 기둥서방은 이제 기생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시타르타는 이제 선물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요. 거의 부부처럼 카마라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타르타가 처음에는 그러한 속세의 삶을 하나의 유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타르타는 사문 시절일 때 이 속세 사람들의 생활을 경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평생을 저러한 거짓된 허황된 가치들에 묶여 사는구나. 정말 인생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좀 이제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깨달은 선각자처럼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떻게 보면 군계 일학이다. 수많은 닭 중에 나는 한 명의 그 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타르타가 이 사문으로서의 버릇을 이 속세 생활에서도 한동안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 돈에 매이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유의의 수단으로서 생각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요. 도박을 해버려요. 그래서 도박이라는 것이 돈을 진짜 말 그대로 탕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탕진함으로써 자기가 이 돈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꾸준히 증명을 해보였던 거예요. 근데 참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연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낙수물조차 돌을 뚫는데 사람이 100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타르타도 결국에는 이러한 상인으로서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타성에 젖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하나의 유의의 수단에 불과했는데요. 점점 이 돈이 자신에게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장사할 때만 돈을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런 거 일절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돈에 대한 생각의 꼬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일터를 벗어나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잘 때도 생각이 나고 돈이 없어서 근심이 생기고 돈이 있어도 잃을까봐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도박 자체도 더 이상 유의가 아니라 어떠한 구렁텅이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시타르타가 이제 카마라와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 옆에서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카마라가 그 집에서 실제로 새 한 마리를 길렀는데 꿈속에서 그 새 한 마리가 자신의 손 위에서 뻣뻣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 뻣뻣하게 죽은 새를 보면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걸 던져버리죠. 왜냐하면 그 시타르타는 그 새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린 거죠.